역대급 사이다를 선사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참교육이 글로벌 비영어 TV쇼 1위를 달성하며 현재 전 세계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 애드립을 비롯한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애드립, 5화에서 나와진이 현중초 담임 선생님으로 위장 잠입한 장면인데요. 김무열은 수많은 촬영 장면 중에서도 이 장면이 가장 애를 먹었던 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함께 촬영한 아역 배우들 때문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워낙 뛰어난 연기자였던 탓에 정해진 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떠오르는 생각들과 느낀 걸 그대로 내뱉었다고 하죠. 선생님이랑 우리 백종원 선생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특히 이 급식실 장면의 경우 아이들에게 주어진 디렉션은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바로 방울토마토 주세요 라는 대사였는데요. 그런데 촬영 도중 한 아이가 갑자기 저는 방울토마토 싫어하는데요 라며 애드립을 날렸다고 하죠.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이에 질세라 하나둘 애드립을 보태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대본에 없던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결국 김무열은 아이들이 던지는 말들을 하나하나 받아주며 모든 상황을 즉석에서 애드립으로 대처해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실제 초등학교 급식실을 옮겨놓은 듯한 생생한 장면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손에 방울토마토가 이어서 다음 애드립, 이화 엔딩에서 봉근대가 학생들에게 삥 뜯긴 돈을 경비 처리하는 장면이죠. 사실 이 장면은 원래 휴대폰을 보지 않은 채 대사를 치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피오는 아직 대사를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리허설 과정에서 메모장에 적어둔 내용을 보며 대사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를 지켜본 홍중창 감독은 오히려 더 봉근대스럽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 휴대폰 메모장을 읽는 모습 그대로 본 촬영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우연히 나온 행동 하나가 캐릭터의 현실감을 살리는 디테일로 이어진 셈이죠. 제가 실제로 그 대본을 숙지가 좀 덜 돼서 메모장에 적어놨던 거거든요. 감독님이 이제 리허설 때 보시고 야 이거 좀 근대 같다. 이렇게 그냥 보면서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한편 한 씬을 통째로 현장에서 만든 장면도 있었는데요. 3화 후반부에서 나와진이 피를 흘리는 모습, 그리고 이를 본 봉근대가 쓰러지자 이말님이 뺨을 때리는 모습이죠. 집에 호치케이스 있어요? 공사! 호치케이스 왜요? 공사!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정신을 잃은 상태임에도 뺨을 맞고 나서 미세하게 움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 진기주 배우는 작품을 위해 몸을 만든 상태였고 연기에 깊이 몰입한 나머지 실제로도 꽤 강하게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오 역시 맞을 때마다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정확하게 집중하고 연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맞기 직전에 약간의 흔들림이 맞아, 움찔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애드립, 이와 마지막에 나와진이 괴롭힘을 당했던 김영주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장면이죠. 홍주야, 진짜 괜찮아? 사실 이 대사는 원래 대본에 없는 대사였다고 하는데요. 김무열 배우는 상대 배우의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 애드립을 날린 거라고 하죠. 김영주를 연기한 전봉석 배우는 실제로 감정을 끌어낼 때 김무열 배우의 괜찮냐라는 대사가 굉장한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그게 원래 대본에 없는 대사고 현장에서 상대 배우 감정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내가 그냥 애드립으로 준 거야. 다음으로는 촬영 비하인드입니다. 올드보이의 장도리 씬이 있다면 참교육에는 겨드랑이 액션 씬이 있는데요. 이 장면을 촬영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때리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상대방들이 모두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설정상 직접적으로 때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배우들과 제작진들은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어 여러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마카로 겨드랑이에 혀를 찌르는 등 과하지 않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재미있는 장면들이 연출됐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김무열이 뽑은 겨드랑이 털, 이건 가짜 털이 아니라 제작진에서 준비한 진짜 겨드랑이 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김무열은 털이 너무나도 얇아서 화면에 나오지 않아 무척이나 아쉬웠다고 합니다. 진짜 털을 주셔가지고 아 진짜? 안 나올 텐데. 그렇지 카메라에. 다음은 캐스팅 비하인드입니다. 먼저 참교육의 주인공 나와진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시원하게 해결하는 교권보호국의 감독관인데요. 이 나와진 역할은 원래 김무열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캐스팅 제안을 받은 배우는 김난길로 그것도 2번이나 제안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팬들은 원작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지하라는 공동 성명문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참교육의 원작은 동명의 웹툰으로 원작 웹툰은 큰 인기를 누렸지만 인종과 성차별 논란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결국 김난길은 팬들이 불편해하는 작품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고 하죠. 그런 이슈가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걸 피해간다라기보다는 여러 많은 분들이 불편하면 그런 작품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김무열이 최종 캐스팅됐는데 홍종찬 감독은 김무열에 대해 감정이면 감정, 코미디면 코미디, 액션은 말할 것도 없는 팔방미인 같은 배우였다며 저 배우를 잘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죠. 학생답게 임마! 이어서 교육부 장관이자 교권보호국을 창설한 최강석입니다. 최강석을 연기한 이성민 배우는 소년심판에 이어 홍종찬 감독과 두 번째로 호흡을 맞추는 거라 그만큼 신뢰를 갖고 작업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주연 배우들 중 유일하게 성인 자녀를 가진 배우인데 자녀가 클 때 일에 집중하느라 교육에 큰 관심을 주지 못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번 작품을 하면서 단순히 학교폭력뿐만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문제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신성한 의무교육 방해하지 마. 다음은 교권보호국의 홍일점 이만림입니다. 이만림은 고민은 짧고 행동은 빠른 캐릭터로 진기주 배우는 이 캐릭터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몸을 만들기 위해 꾸준한 운동과 액션 스쿨을 병행했다고 하죠. 이뿐만 아니라 진기주 배우는 원래 목소리가 큰 편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만림의 복식 호흡을 연마하기 위해 혹독한 발성훈련까지 거쳤다고 하죠. 그 사자후 같은 그 복식호 그 따로 또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목 근육 운동도 한 거죠. 다음은 교권보호국의 천재사무관 봉근대입니다. 봉근대는 카이스트를 2년 만에 조기 졸업할 만큼 똑똑한 두뇌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허술하고 사랑스러운 매력까지 갖춘 캐릭터죠. 기존세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만 엔딩에선 나와진처럼 검은 정장을 입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홍종찬 감독에 의하면 봉근대라는 캐릭터는 참교육이라는 작품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매력을 가진 배우를 원했다고 하죠. 그러던 와중 놀라운 토요일과 신서유기 등 평소 예능에서의 피오의 모습이 굉장히 사랑스럽다고 생각해 한치의 고민도 없이 피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저는 표준 씨 이렇게 예능이나 이런 프로에서 뵀을 때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맞아요. 캐릭터여서 한편 조연이지만 눈에 띄는 역할이 있었는데 나와진의 약혼자이자 최강석의 딸 최가연입니다. 최가연은 교권보호국 창설의 계기나 다름없기에 전개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죠. 이 역할을 신인 배우 하영이 맡았는데요. 그녀는 중증외상센터에서 간호사 천장미 역을 시작으로 월간 남친과 사냥개들 2에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넷플릭스 공무원이라 불릴 만한데요. 매력적인 마스크는 물론 준수한 연기 실력까지 갖춘 배우인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빌런들의 비하인드 또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 타자는 바로 6화 현진중학교의 촉법 4인방의 리더이자 메인 빌런 민지웅입니다. 11년생 촉법소년이란 점을 무기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캐릭터죠. 그러나 이 역할을 맡은 배우 장효아는 93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치면 34살이라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빠른 년생이라서 11학번이기 때문에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태어난 역할을 맡게 된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꼭 학교마다 있을 법한 도비상 마스크로 전혀 이질감 없는 연기를 보여줬죠. 촉법인데요. 14살. 이어서 다음으로 2화 구운할 태꽃편의 자동차가 서열 1위 박성환입니다. 교권국이 개입을 한 뒤 개가천선하고 마지막 화에서는 교권국을 도와주기도 한 캐릭터인데요. 박성환 역할을 맡은 배우는 유태주로 모범택시3에서 장나라의 동업자로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기도 했죠. 그는 주연 배우 김무열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김무열이 오래전 남양주 영화촬영소에 촬영하러 갔을 때 그 옆 세트장엔 수많은 학도병 보조 출연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누군가가 다가와 인사와 함께 사진 요청을 하며 자신 또한 연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김무열은 작품에서 만나자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유태주 배우였다고 하죠. 나도 그때 그럼 작품에서 꼭 우리 만나요. 다음에 근데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번 드라마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악역 바로 5화 현중초 우진이의 엄마 이지영입니다. 그녀는 악성민원을 통해 최지선 교사를 괴롭힌 막장 학부모로 가수의 프로그램에서 조연으로 얼굴을 비친 박지연 배우가 맡았는데요. 그녀의 열연이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하며 진짜 죄송하지만 개 패고 싶었다. 나도 드라마 보면서 저 땡땡땡 하면서 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등 배우로서는 최고라 볼 수 있는 극찬들이 쏟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우리 애 아빠도 화가 아주 많이 났으니까 당신 각오해. 이어서 해외 반응을 살펴보면 그 열기가 상당한데요. 포브스는 김무열이 연기한 주인공 나아진을 존윅 시리즈에 비교하며
엄격하면서도 정의로운 캐릭터를 훌륭하게 소화했다. 서구권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차세대 글로벌 액션 스타라며 호평 일색이었죠. 그런데 미국 시청자들은 김무열에 대해 재밌는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그의 외모가 전 프로레슬러 존 시나를 닮았다며 코리안 시나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죠. 그리고 그 별명은 존 시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는데요. 평소 존 시나는 특별한 코멘트 없이 자신이 흥미롭게 본 인물이나 밈에 관한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편인데 참교육이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무열의 사진을 업로드했죠. 이에 김무열은 존 시나의 게시물에 Now you can see me, 넌 이제 날 볼 수 있다라는 댓글로 화답했는데요. 이는 존 시나의 오랜 시그니처 대사인 You can see me를 비튼 댓글로 김무열의 센스가 돋보이는 응답이었죠. 여담으로 존 시나는 학창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만약 참교육이 미국판 리메이크가 제작되고 존 시나가 나와진 역할을 맡게 된다면 그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나화진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참교육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시즌2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인터뷰에 참여한 홍중찬 감독에 따르면 시즌2는 아직 논의된 바는 없으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꼭 하고 싶다며 아직 학교에서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았다는 말과 함께 참교육이 더 흥행한다면 시즌2로 돌아올 테니 큰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죠. 사실 넷플릭스는 돈만 든다 하면 무조건 시즌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참교육 또한 시즌2가 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특히 대중들에게 무조건 먹히는 참교육이라는 소재, 기획적인 측면에서 수월할 수밖에 없는 옴니버스 형식,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만큼 넷플릭스 입장에선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돈줄이나 다름없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 내로 제작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두 번째 시즌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관련 소식이 들리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네마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